얘 꼬마야, 괜찮니? 사야카, 구급차를 불러줘. 여보, 차가 도망가고 있어. 뭐? 나는 필사적으로 번호를 외우려고 했지만 소년을 치고 간 차는 엄청난 속도로 떠나버려서 차종과 색만 알 수 있었다. 내 이름은 타케루, 28살 회사원이다. 3년 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야카와 결혼해서 둘이 살고 있다. 아이를 갖고 싶긴 하지만 좀처럼 생기지 않는 게 고민이었다. 타케루, 이번에도 안 되나 봐. 뭐 이번만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다음 달에 또 힘내보자, 응? 그래야지. 하지만 다음 달 나는 밤일을 열심히 할 수 없었다. 사실은 당시에 만성적인 컨디션 불량을 느끼고 있어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기절하듯 잠들어버리기 때문이다. 한창 일할 때인데다가 출세욕도 있었던 나는 매일 상사와의 회식으로 지쳐있었기에 그 때문인가 했는데 설마 이때 내 몸이 병마에 침식되어 있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아, 얼마 전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가 나왔구나. 어디 보자. 회사에서 받은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 나는 놀랐다. 재검사? 타케루, 어서와. 무슨 일이야? 사실은 회사에서 받은 건강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재검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서. 뭐? 어디 안 좋은 거야? 모르겠어. 바로 병원을 예약해. 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불안하긴 했지만 동료들에게 들어보니 재검사를 받아도 괜찮았다는 사람이 꽤 많아서 괜찮겠지 싶었다. 하지만 의사한테 들은 검사 결과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 타케루 씨, 아내분 들어오시죠. 선생님,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대단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안 좋은가요? 왜인지 선생님이 말끝을 흐린다. 나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불안에 덮쳐졌다. 타케루 씨는 위암이 틀림없을 겁니다. 암이요? 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암이라니 얼마나 진행되는 건가요? 타케루 씨의 경우에는 3단계입니다. 3단계면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나을 수 있는 거죠? 이대로면 길어야 1년. 1년? 거짓말이죠, 선생님. 정말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필사적인 우리에게 의사는 미안하다는 듯이 고했다. 남편분의 나이가 젊으셔서 암세포는 이미 곳곳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모두 제거하는 건 보통 병원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수가... 다만 투약 치료라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걸로 나을 수 있나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의사의 말투에서 믿져야 본전인 느낌이라는 건 눈치챘지만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부터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는 짐을 싸러 일단 집에 돌아가기로. 평소에는 내가 운전하는데 그날만큼은 정신적으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사야카에게 부탁하고 말았다. 힘내자, 타케루. 꼭 나을 거야. 서로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앞을 향하지 않으면 짓눌릴 것 같았다. 그런 때였다. 눈앞의 교차점에서 큰 충돌. 왼쪽에서 온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 중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남자아이를 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내 병에 대해 잊어버리고 남자아이를 향해 달려갔다. 남자아이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고 튕겨 날아간 충격 때문인지 심장도 멈춰 있었다. 얘 꼬마야, 괜찮니? 사이카, 구급차를 불러줘! 여보, 차가 도망가고 있어! 젠장, 누가 AED를 가져와 주세요! 나는 몰려오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외쳤다. 전에 회사 연수에서 AED 사용법을 배웠던 걸 떠올리고 남자아이의 몸에 붙였다. 설마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튕겨나간 지 10분. 심폐소생을 확인함과 동시에 구급차가 도착하여 남자아이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우리는 첫 번째 목격자로서 경찰에게 사정정지를 받았다. 모두 한 차의 특징 같은 건 기억하십니까? 검은 원박스카였는데 그것 말고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번호를 보기 전에 도망가 버려서. 땡손이군요. 정보 제공 감사합니다. 경찰에게 사정통지를 받은 후 집에 돌아갔다. 남자아이의 병상에 신경 쓰이긴 했지만 나도 다음 날부터 입원해야 했고 사야카도 나를 걱정하느라 솔직히 그럴 여유가 없었다. 다만 경찰한테 무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로 만족했다. 그때 아이의 부모님이 경찰을 통해 답례를 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거절했다. 남자아이가 무사하다면 그 이상 바라는 건 없었다.
이렇게 한 생명을 구한 다음 날부터 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다. 으악! 항암 치료는 상상을 초월하는 괴로움이었다. 잘 때도 일어나 있을 때도 토끼가 치밀었고 물론 머리카락도 빠졌다. 오랜만에 본 내 얼굴은 도저히 28살 남자로는 보이지 않았다. 타케루, 괜찮아? 힘내야지. 힘낼게. 투병 생활을 SNS에 올려보지 않을래? 지금 이 상황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 혼자한테는 괴롭다고 말하기 힘들 테니까 SNS에 올리면 여러 사람에게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기분도 전환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럼 타케루도 기운나지 않을까 해서. 사야카에게 들켰다고 생각은 했지만 내 노력이 사야카를 괜히 더 걱정시키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알았어. 해볼게. 솔직히 병원에 있는 동안 할 일이 없으니 나는 사야카의 말대로 SNS를 시작하기로 했다. 나는 일기 쓰듯이 글만 올리고 있었는데 사야카가 사진도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봐줄 거라고 해서 부끄러웠지만 사진도 찍어 올렸다. 그러자 사야카의 말대로 따스한 댓글이 많이 달렸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으로 가득해서 마음이 찡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SNS는 굉장하구나. 다들 응원해주고 있어. 나도 더더욱 응원할게. 고마워 사야카. 하지만 모두의 응원이 무색하게도 내 안의 암세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평소대로 SNS에 사진과 병상 결과를 올리고 있었다.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암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명 반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두통이 심해졌다. 말기암이 되면 치아래 환자가 두통을 호소한다고 하는데 머리가 아플 때마다 나는 죽음을 향한 공포에 떨었다. 그때였다. SNS에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다. 야마다 씨? 대체 누구지? 팬이 응원 메시지를 준 거라고 생각해 나는 메시지를 열었다. 그러자 거기에 놀랄만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모니로봇 병원의 외과의인 야마다라고 합니다. SNS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이신가요? 예, 괜찮다면 한번 다케루 씨를 진찰해드려도 될까요? 그런 말씀이셨군요. 감사합니다. 마음은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으니 진찰해도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 홈페이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나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야마다라고 소개한 의사가 보낸 링크를 열자 본인인 것으로 보이는 의사의 사진과 경력이 실려 있었다. 사야카, 이거 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 대단하다. 근데 왜 일부러? SNS를 보셨나봐. 대단해. 나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바로 야마다 씨에게 연락해서 한번 봐달라는 취지를 전했다. 사실은 이 야마다 씨라는 의사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암수술 명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투약 치료밖에 하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환자들의 수술을 맡아 완치시킨 사례가 잔뜩 있다고 한다. 분명 여러 곳에서 부르고 있을 텐데 일부러 연락을 주시다니. 사야카에게 추천받아 SNS를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 주 나는 사야카와 함께 야마다 선생님을 찾아갔다. 잘 와주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명의인 만큼 순조롭게 진찰이 끝났다. 선생님, 저는 여명선고를 받았습니다. 역시 야마다 선생님이 보기에도 어려울까요? 그렇네요. 솔직히 말하면 꽤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명이라고 해도 나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어깨를 떨구는데. 다케루 씨, 바로 수술을 하지요. 네? 하지만 수술로 나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둬도 진행될 뿐이니까요. 아무튼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당신은 아직 젊어 체력이 있으니 지금 수를 쓰는 게 최선입니다. 사야카는 내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바로 수속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바쁘신 거 아닌가요? 그러자 야마다 선생님은 빙긋하고 호호 웃었다. 당신에게는 큰 은혜가 있거든요. 더 자세한 건 병이 나으면 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군. 궁금해서 이대로는 죽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것도 명의의 방식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게 은혜를 판 기억은 없었으니까. 입원 중이었던 병원의 선생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나는 야마다 선생님이 있는 병원으로 급히 옮긴 후 수술을 받게 되었다. 사야카, 다녀올게. 타케루, 힘내.
그럼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야카 씨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타케루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수술이 시작되었다. 얼마 후 나는 마취로 의식이 멀어져 갔다.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을까? 내가 누군지 알겠어? 사야카... 눈을 뜬 건 아침이었다. 아무래도 수술 후에도 계속 자고 있었던 것 같았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야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타케루 씨, 정신이 드시나요? 선생님, 수술은... 종양은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성공이에요. 타케루, 다행이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다시 잠들었다. 그 후 나는 점점 회복해갔다. 수술 후에 통증은 있었지만 몸이 나른했던 게 거짓말처럼 사라져서 스스로도 병을 이겨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걱정되는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저 살려주셨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체 얼마를 청구당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아쉽게도 보험을 들지 않았고 저축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 그런데 야마다 선생님의 답변은 예상 외의 것이었다. 이미 비용은 받았으니 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말했잖아요. 당신에게는 은혜가 있다고. 이건 그 은혜를 갚은 겁니다. 그건 수술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편 아니었나요? 아니요. 정말입니다. 뭐 저를 직접 만난 적이 없으니 모를 만도 하지요. 예, 들어오렴. 그렇게 선생님이 부르자 어린 남자아이가 병실로 들어왔다. 어디서 본 적이 있다 싶었더니, 형, 누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타케루 씨, 사야카 씨, 이 아들은 제 아들 유타입니다. 그러자 사야카가 아타고 목소리를 내었다. 혹시 그때 사고 당한 아이? 그렇구나. 그때는 고마웠어. 그때 당신이 적절한 대응을 해주신 덕분에 아들이 살았습니다. 답례를 하고 싶었는데 거절당했죠. 그런데 설마 병을 앓고 계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구급차를 부른 본인이라는 걸 아셨나요? 사실 그건 유타 덕분입니다. 얼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저기 아빠! 왜 그러니? 이 사람 나를 구해준 사람을 똑 닮았어. 어디 보자. 유타가 보여준 건 핸드폰 화면이었다. 나는 의사라서 유타와 놀아줄 시간이 적다. 놀아주지 못할 때는 유타에게 내 핸드폰을 주었다. 유타가 보여준 건 SNS의 어느 사진. 유타, 정말 이 사람이니? 이 사람이 날 구해줬어. 그 남성의 이름은 타케루라고 했다. 만약 타케루 씨가 정말 유타를 구한 분이라면 반드시 답례를 하고 싶다. 타케루 씨는 말기암이구나.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 암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건 은혜를 갚을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나는 타케루 씨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다. 현재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러니 수술비는 괜찮습니다. 병원 침대 비용은 필요하지만 많이 비싸지 않을 겁니다. 형, 건강해져서 다행이다. 우리는 이 기적에 감사하면서 야마다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을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건 이런 때 하는 말인가 보다. 그 후 나는 몸 상태가 안정되어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 더 기적이 일어났다. 야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인사해야 하는 건 저입니다. 유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배우는 받을 때 한 남자가 주차장이 아닌 병원 앞에 차를 대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에 들어가는 게 보였다. 이봐! 여기에 명의가 있다면서! 불러와! 죄송하지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원한다면 일단 차를 주차장에 대고 나서 순서를 기다려주세요. 시끄러! 너 의사냐? 빨리 명의라는 놈을 불러와! 나와 사야카는 경비원을 부르기 위해 움직였다. 그동안에도 남자는 야마다 선생님에게 소리를 질렀다. 건강해 보이십니다만. 암이야, 암! 이런, 이미 어디서 진찰을 받고 오신 건가요? 그래, 1단계라고 했어. 1단계인가요? 다행이네요. 그 정도라면 자각증상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왜 병원에 가신 건가요? 그리고 언제쯤인지도 알려주세요. 2달 전이야. 추돌 사고가 좀 있어서. 그래서 검사를... 건강진단을 한동안 안 받아서 겸사겸사 받았다가 알게 된 거야. 남자의 발언에 나는 무언가가 걸렸다.
그때였다. 어라? 남자의 차를 보고 나는 어떤 사실을 떠올렸다. 왜 그래? 빨리 경비원을. 나는 차의 프론트로 돌아가 차분히 관찰했다. 그리고 어떤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저기... 아? 뭐야? 프론트에 움푹 파인 곳, 이거 뭔가요? 아? 알고 계시나요? 살짝 피 같은 게 묻어있는 거. 넌 뭐야? 난 그냥 의사한테 진찰받으러 온 거거든? 그 의사는 저입니다만 사실은 2달 전에 아들이 뺑소니를 당했거든요. 어? 그때 신고하고 아들을 구해주신 분들이 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뺑소니 범인의 차가 어떤 특징을 가졌다고 했죠? 검은 원박스카였죠. 우연이겠지. 내가 아니야. 그럼 그 프론트에 파인 곳은 뭔가요? 혹시 충돌했다는 것과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가로등에 부딪혀서. 그런 것 치고는 꽤 범위가 넓게 파여있네요. 가로등이라면 좀 더 한 곳을 집중해서 파이지 않을까요? 커다란 가로등이었다고. 그보다 너 의사라면서 빨리 진찰해. 유감이지만 저는 예정이 꽉 차 있어서 새로운 환자분을 진찰할 여유는 없습니다. 뭐라고? 나를 죽게 내버려두겠다는 거냐? 1단계라면서요. 그럼 제가 아니어도 구할 수 있는 의사는 잔뜩 있습니다. 닥쳐! 이왕이면 잘하는 놈이 좋다고! 그렇군요. 그럼 봐드려도 좋습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 뭐야? 이 차를 조사하게 해주세요. 뭐? 보아하니 드라이브 레코더도 붙어있는 것 같은데 이쪽 남성분께서 말씀하신 빗자국이 만에 하나라도 저희 아들의 것과 일치한다면 당신은 그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 될 겁니다. 남자가 말문이 막힌 걸 보고 우리는 그의 범행을 확신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지만 이 자식이 뺑소니 범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남자가 도망가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나는 바로 번호판을 기록했다. 그러자 맘대로 찍지 마! 남자가 나를 때리러 달려왔다. 하지만 나로서는 오히려 좋았다. 잡아주세요! 드디어 달려온 경비원에게 남자가 붙잡혔고 우리는 경찰을 불렀다. 나와 선생님은 사정을 설명하고 남자가 뺑소니 사건의 범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달하고 차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남자의 차에서 유타의 핏자국이 발견되었다. 남자는 2달 전 유타를 치고 간 충격으로 목을 다쳐 병원에 갔을 때 암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안절부절 못하던 남자는 그 사건 이후 집에 숨겨뒀던 원박스를 타고 야마다 선생님을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남자는 뺑소니 범인으로서 체포당했다.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다. 참고로 사실 나에게는 하나 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건 병원에서 퇴원하고 반년 후의 일. 불임에 고민하던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이다. 물론 우리는 크게 기뻐했다. 아이가 태어날 시기에 맞춰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사약하는 무사히 출산을 마쳤다. 아기는 여자아이였다. 우리는 이 아이에게 사키라고 이름을 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나와 사약하는 사키를 데리고 야마다 선생님을 찾아가 출산 보고를 했다. 그 수술 후에도 야마다 선생님과는 교류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키는 유타에게도 예쁨을 받았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야마다 선생님이 해외 병원으로 정근을 가게 되었고 그 이후 우리와 야마다 선생님의 가족은 소원해지고 말았다. 20년 후 그 사건 이후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대학의 의학부에 입학했고 매일 공부에 몰두하기를 5년. 연구실에 후배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마중을 나가보니 처음 뵙겠습니다. 사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놀랐다. 내 기억이 확실하다면 그녀는 나를 구해주신 부부의 따님이었던 것이다. 사키, 나 기억해? 야마다 유타야! 유타?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 가족은 기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들어보니 사키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 나는 운명 같은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5년 후 그날 딸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소문없는 남자 검은 어떡하지? 아니 겉모습은 평범하지만 속이 위험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유타, 들어와. 너는 오랜만입니다. 유타? 많이 컸구나. 설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유타였던 거야? 딸이 에헤헤 하고 부끄럽다는 듯이 웃는 걸 보고 내 마음은 복잡해졌다. 하지만 유타라면 분명 괜찮을 것이다. 설마 내가 구한 아이가 딸의 남편이 될 줄이야. 순조롭게 얘기가 진행되어 딸의 결혼을 계기로 야마다 가족과 우리는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야마다 선생님은 여전히 매일 수술을 하시며 바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한다.
번주가 기대되네요. 그러게요. 손주의 얼굴을 보는 건 조금 더 나중 이야기. 이상이 나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다. 참고로 수술 후 재발하는 일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것도 모두 야마다 선생님 덕분이다. 손주와 딸 부부에게 둘러싸인 이 행복한 일상에 감사하면서 건강히 살아가려고 한다.